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청년 희망정책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주영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부터 총 723명의 청년들이 29회의 수기를 통해 발굴한 159건의 의제 중 선정된 주요 의제 10건을 바탕으로 10만 세종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 세상을 바꿀 주요 정당 후보자들과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시민 유권자 간 발전적 논의를 이루는 장입니다. 토론회 개최 2주 전 개최 사실이 안내되었고 참여하는 후보자는 참여 승낙서를 받는 과정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는 갑, 을 선거구를 구분해 각 선거구의 주요 후보자들과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세종 을 지역,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세종 갑 지역 후보자분들과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녹화되며 무편집본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쉬움 없이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유권자분들께서는 더 나은 지역사회와 청년의 삶을 만들 인물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을 통해 꼼꼼하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정하게 됐음을 알려드리며 그럼 제22대 총선 세종시 을 선거구 오늘 토론을 함께할 새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뒤에 인사말 순서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정당과 이름만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국회의원 후보 강준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 이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입니다. 네. 나오나요? 마이크. 안 나와요. 예,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준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 시간으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세종시 청년들이 제안한 주요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관련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권자와의 토론 시간이 이어지며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패들렛에 온라인으로 취합된 질문들을 후보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참여자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질문사항은 패들렛을 통해 유권자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후보자분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공통질문사항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장을 벗어나신 경우 재입장이 불가하오니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수는 모든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에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자분들께 배부된 안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발언이 불가하오니 각 후보께서는 앞에 보이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지정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다른 후보의 의견을 비교하는 언급 없이 의제와 관련한 후보자분들의 생각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10대 의제에 대한 생각과 관련 공약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우선순위 의제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되며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토론회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객석 기준 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이지요? 아니면 의제 관련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강준현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늘 문제의식을
늘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고민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식은 당장은 첫 번째가 경제 민생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평등과 양극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 과제인데 수도권 과밀, 또 저출생, 양극화,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세종시의 문제점인데요. 지금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0만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 그래서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 내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불균형 지금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고 그 토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의사당 설치법, 대통령 집무실법, 재정특례법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국가산업단지가 유치가 됐습니다. 또 읍면 지역에 12,000호, 조치원에 7,000호, 연기면에 5,000호 해서 12,000호가 유치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망인데요. 광역철도망, 즉 반성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망인데 이게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즉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2026년도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더불어서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도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동지역에서 조천까지 오는 연결도로 잘 보셨을 겁니다. 이제 곧 4월 말 아니면은 그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천 비행장도 있고 여러모로 그동안에 시 정부나 또 국회에서 협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를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의 우리 시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당장 이자 부담이라든가 임대료나 또 업종 규제나 또 관리비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 경제 민생을 단기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자리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런 이제 중장기적 목표가 되겠죠. 당장 뭐 내년부터 될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한 500명에서 600명 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오면은 한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국가산단에는 한 19,000명, 지금 뭐 KDI 분석으로는 19,000명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북부 지역에 스마트 산업밸리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자리가 생기면은 이제 자족 기능도 확충이 돼야 되겠죠. 뭐 주거라든가 교통, 교육, 문화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또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부처가 이제 다 내려와 있고요. 물론 더 내려올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입법기관, 행정부처 다 내려왔습니다. 다 확정이 됐습니다. 남은 게 이제 법원인데요. 지방법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소담동에 지금 아직도 검찰청 부지, 법원 부지 해가지고 지금 공토로 나온 지가 10년 됐는데 지금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총선 직후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입법, 사법, 행정, 농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 목표이자 제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기호 7번 기획후보 이태환입니다.
저는 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꼭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 시의원, 세종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제가 28살이었습니다. 제가 조치원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다니면서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서 떠나갔고 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결국 떠나가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의원에 출마했고, 감사하게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저를 대한민국 최연소 광역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를 추진했는데, 저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곧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주거, 일자리, 문화,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그걸 풀자고 만든 도시인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풀리지 않고 있는 큰 숙제다. 여타의 신도시를 하나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 과연 이 도시를 균형발전의 의지가 담겨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는 사실 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방의 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는 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2014년 의원 당선 이후에 2016년 청춘발전소라는 연구 모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주체들을 관내 그 대학, 고대, 홍대, 한국영상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을 참여시키고 또 지역의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제가 대표 의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도시, 특히 조청 같은 경우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또 이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들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물로 제가 세종시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 그 안에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서 또 그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 친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 정도를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가적인 재정을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지방의 예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도시를 그런 모델의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년 세종시 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문제가 어떤지, 세종시에 어떤 법이 필요한지, 행정수도와 같은 큰 이야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당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지역의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챙겨야 됩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청년을 대변해왔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지 못한 그 숙제를 어떤 법을 바꿔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의 쭉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 공약서를 이번에 자세히 봐주십시오. 어제 만든 공약서가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 8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겨진 지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공약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태안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또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자세한 말씀 드리고 가능하다면 질의 주시면 또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 이준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세종지역 청년희망 팩토리 여러분들에게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지역에서 청년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정책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지역 7대 공약 그리고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후 세종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변화와 도전에 그 누구보다도 특화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 선택,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기업 개발자로 그리고 창업 후 100억대 매출을 하는 벤처기업 CEO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로 제88호 최연소 기능한국인으로 그리고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늘 도전과 혁신으로 기업 경영부터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물 경제부터 거시적인 관점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족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세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우리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제가 추진했던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 그리고 3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도움을 했습니다. 제 전직은 창업자를 발굴해서 투자와 보육을 통해 그 기업의 가치를 가속화시켜주는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젊은 창업가를 키워내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행정중심 도시로 구축된 세종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세종시를 엑셀러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청년 10대 의제를 제가 살펴봤어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공감 가는 공약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종시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저는 세종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공약에 교통공약을 많이 넣었습니다. 세종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세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과의 연결을 위해 조치원권역을 도심 융합특구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의 철도를 이용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대전에서 시작해 정부 청사를 거쳐 조치원역까지 지화되는 CTX 사업을 우리 서창역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수도권과의 연결로 제1수도인 서울과 제2수도인 세종의 지하철 시대를 열어 북세종이 명실상부한 새 시대의 경제도시로 위상을 갖추게 되어 제2의 수도 세종의 발전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응패스 정책과 연계해서 세종 엠버스를 반드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형 엠버스가 이 엠버스 운행을 하는 기업에서 이 법정 기한 내에 운행을 개시하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엠버스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아름동에서 종촌동, 다정동, 세롬동, 한솔동, 대전을 오가는 그런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는 세종을 지역인 아름동, 종촌동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지역 시민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바라는 상황입니다. 재추진 시 노선의 변경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광역버스인 만큼 이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꼭 해결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교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의 모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권자와의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모니터의 패들렛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살펴봐 주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어떤 아이디어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지가 한 분당 2장씩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한 장은 답변하실 질문의 숫자를 표기하신 후 제출하시는 용도이며 다른 한 장은 후보자 참고용입니다. 그럼 질문 살펴보고 고르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항을 살펴봐 주신 후에 선택이 완료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스태프분께서 수거해 드리겠습니다. 세 개요? 시간 내라면 괜찮습니다. 안 넘어가지. 이번에 저 시계는 왜 두고 있습니까? 내가 고민을 네, 선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부터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 1번 읍면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한 질문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6번 북세종 남세종 12번 직장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14번 저출생 대비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원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이 다들 연결고리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특정의 한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뭐 주거, 교통, 뭐 인구 소멸,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맞물려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인구 감소 대책. 이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인가요? 50%를 추월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연도는 정확히 아무튼 최근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초월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취업 문제. 결국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방 소멸을 걱정하게 된 거고, 사실 세종시 읍면뿐 아니라 저기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어느 지역,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어느 지역에 읍면의 현실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 1980 몇 년도에 마지막 출생 신고를 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구 소멸이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2050년이면 아마 이제 불과 26년 뒤잖아요. 26년 뒤면 제가 이제 65살, 65 정도 될 것 같은데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보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초월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한데 이제 2050년이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케어해야 될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서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 시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또 저출생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청년이고 저 여전히 미혼입니다. 저 지금 신안리 고려대학교 주변에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가가 없어요. 시의원 8년을 일했지만 자가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사주지 않거나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그 3억이면 싼 거죠. 5억, 6억 하는 이 세종시의 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게 현실인 겁니다. 저는 주거의 문제로 앞으로는 소유에서 공유로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임대해주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공간. 결국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 결국은 그런 주거의 문제가 풀려야 인구 감소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숙제가 해결될 때 것이고 출생 문제 결국 결혼하는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결혼을 못한 친구도 있지만 안 한 친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안 하냐? 결혼을 한 친구들을 봐요. 특히나 요즘에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워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요즘에는 맞벌이를 다 하잖아요. 남성,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자기의 커리어가 있고 자기의 경력이 있습니다. 동등하게 일을 해야죠. 근데 대한민국의 구조상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레 여성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도 바꿔야 될 때시고 그러다 보니 여성의 또 경력 단절로 또 이어지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된다면 이 인구 감소 문제 풀 수 없는 거죠. 그 저출생 문제 결국은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주거 문제 풀어줘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육아 돌봄의 문제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나라 지원해줄게. 이제 안 속아요. 정말 국가가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들이 성장이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케어해 줄 거냐, 어떤 책임을 줄 거냐. 이제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비전을 그리고 약속을 해야 되고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세우고 그거에 따른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중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무엇을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성과를 내고 싶어요.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 뒤집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 어느 정부가 됐든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하는 건 정당마다 다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진짜 이건 당을 떠나서 국가 아젠다 큰 해결점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1번 제가 쭉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네. 이것만 벌써 5분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다음이 6번.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세종 끝에서 남세종 끝점을 오가며 청년이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서 위에 보니까 행정서비스 기초자치단체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세종시청이 좀 남측에 위치해 있고 이번에 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조치원에 북구청을 설립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사실 제주도와 세종시가 단층제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시작했었는데 최근에 뭐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 다른 지역들도 이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제주도와 우리는 단층제 구조로 갔는데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행정
행정실을 만들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이게 임명직 선출되지 않는 그 행정실을 뒀어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종특별자치시 법을 개정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청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조치현 지역에 북구청이라는 가칭, 제 생각에는 구청을 설립해서 북부 지역의 분들이 행정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직장 일자리 부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사실 이거 기업 유치하고 연관된 건데요. 제가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이거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자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제가 되면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합니까?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게 갑자기 야 니네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 라고 한다면 기업은 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살던 분들이 이전하겠습니까? 세종시는 공무원이 이전하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민간 기업 도시를 만들고자 민간 기업 대기업을 이전하라고 했다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사자들이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2002년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해서 2003년, 4년에 시행된 게 있습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사업. 이게 뭐냐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예요. 제가 최근에 10년 자료를 쭉 분석해 봤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계열사인 중견기업 그룹 정도의 기업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원하는 인력을 뽑기가 너무 어렵다. 또 본인이 원하는 인재상과 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하고 또 맞지 않는 미스매칭 현상. 이것들도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학과 세종시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 이제 준비해서 이 과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관내 대학들과 연계해서 또는 관내의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해서 유럽 같은 경우가 5년, 10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이 도시에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지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학과 개편을 통해서 조절을 해요. 그리고 새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학과 개편을 통해서 그런 과를 만듭니다. 거기에 맞는 인재를 배출시켜주고 또 없어진 일자리는 그에 대한 인력을 차단시켜주고 이러한 수급 문제를 민간 시장에서만 하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과거 너도 나도 대학을 다 가는 시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적어도 내 주변의 친구들 대학 나오니 먹고 잘 살더라. 나는 어려운 일 하더라도 내 자식은 공부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에 정말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초, 9초 남았는데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못하신 발언은 뒤에 마무리 발언 순서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1번 읍면지역 인구 감소 대책 그리고 11번 일자리 관련 해결 방안 14번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우리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경우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가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 한 400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12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세종시만 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 출범 후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우리 신혼부부들 유입이 많이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종시의 집값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우리 타 지역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유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허들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해결 방안 결국은 범정부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길러준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 정책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문화나 인식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해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선도할 분야에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도 크게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 왔다, 그런 시대 정신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 지역이 아닌 면단위 지역들, 여러분들이 다 보면 도시발전 요소들 자체가 이젠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대위기를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입니다. 출생으로만 인구를 늘리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 또 과거 오랫동안 출생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 시대의 흐름에 이주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주를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신유목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전략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이제 우리 세종시도 정책적으로 좀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교통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겠죠. 모든 것들이 이젠 교통으로 다 연결이 돼서 이젠 시간 단위의 연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다른 지역의 주소를 갖고 세종시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생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고 늘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권이 살아나고 또 순차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또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서핑의 명소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강원도 양양 사례가 거의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젠 지자체들이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간의 총량에 맞춰서 교부세나 각종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지역 인구 위기를 보는 관점과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연적으로 제가 저의 공약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이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가장 젊기도 하지만 젊은 인구의 평균치를 거의 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또 평균을 낮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사는 지역들을, 우리 이런 지역을 지금 교육발전 특구로 지금 지정을 해서 세종 신도심의 교육중심 도시화, 이런 도시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이젠 교육이 국내 교육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제 그리고 글로벌 교육 환경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변하고 급변하는 현재 시간을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부부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유아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유치원까지 가고 나면 사실 거기서 돌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건 거기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도 필요하거든요. 젊은 엄마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빠르니까 아이들을 받아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돌봐야 되는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아동 돌봄 거점센터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유아의 건강이나 놀이센터를 좀 반드시 설치해서 영유아 어린이 그런 맞춤형 교육 돌봄 환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개선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혁신의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서를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자리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느 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가 답하고 좀 생각을 여러분들에 대해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종시 예외 없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출혈이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도 그냥 주고 심지어는 공장도 그냥 줘주고 때로는 아파트, 직원들 근로자 아파트까지 줘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경쟁에서 과연 세종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느냐 따져보면 땅값 비싸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됩니다. 결국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매칭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제 작동을 시키기 위한 일자리는 더 부족한 거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취업 상담을 해주고 특강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또 무슨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돌리고 심지어는 스터디룸 거기에다가 이력서까지 사진까지 찍어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하지만 정작 내가 만든 이력서를 들고 가서 취업을 할 만한 데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과 아니면 기업과의 일자리 매치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의 총량과 여러분들의 그 요구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세종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 의미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종은 행정중심 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의 끝은 경제중심 도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종형 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세종시를 경제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행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호 법안으로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특별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일자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 그 일자리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 인구 감소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치원 15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도 이제는 허상으로 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대표 공약이 경제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남쪽은 행정, 그리고 북쪽은 경제. 그래서 남행북경을 만들어서 제2의 수도 우리 세종을 완성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4개의 특구 지정을 하겠습니다. 4개를 따로따로 지정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레저 스포츠 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에 부족한 일자리도 더 만들고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행북경 공약을 통해서 우리 북부권 균형발전 꼭 꾀하고 동번역 그리고 명번역 2030년이 되면 네, 동으로 만들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1번 읍면지역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17번 다양한 일자리 관련 방안, 14번 저출생 관련 대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0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읍면 인구 감소 대책과 일자리 관련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59년 됐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59년 살았습니다. 연기군의 역사, 또 세종시의 탄생, 그 와중에 어떤 우여곡절 다 겪어왔습니다.
특히 저는 금남면 출신인데요. 금남면이 한때 11,000명까지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한 8,800명 돼 있습니다. 감소 이유는 이제 동지역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좋으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도천도 그렇죠. 처음에 이제 5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4만 5천 명 정도 동쪽으로 많이 이사 가시는 거죠. 전이전동 소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도 지금 한 2,30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멸 위기에 있다 그냥 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드린 문제의식, 인구 유입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지역 내 불균형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가 산단이 유치됐으니까 이게 연서면이거든요. 연서면이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북부 지역에 연서면에 83만 평 국가 산단, 그다음에 조치원에 지금 TP가 있습니다. 작용실관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일부는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사를 써가면서 거기를 국가산단과 연계한 청년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이전동 소정에 지금 일반 산단이 많거든요. 일반 산단이 지금 한 10개 정도 운영 중에 있고 4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꽤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질의 기업들이 아직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국가산단은 다음 내년 초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가니까요. 토목공사가 끝나게 되면 어떤 형식이 됐든 정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 하고, 그다음에 전이전동 소정, 연기연동 연서 이렇게 보면은요, 주거 시설이 굉장히 약해요. 또 거기에서 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또 거기서 또 안 사세요.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왜 그러냐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래요.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찌됐든 전이전동 소정을 좀 묶어서 좀 문화나 교육 콘텐츠를 좀 더 확충을 하고, 주거 같은 경우는 면적마다 한 300세대 규모의 분양 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한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분양받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야 지금은 안 일어나겠지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산업밸리가 조성이 되면 아마도 6, 7년, 한 8년 정도 되면은 읍면 지역이 현재는 8만 8천 명인데 약 20만 정도 되는 스몰시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조치원에 고대와 홍대가 있는데요. 고대 홍대를 많이 특화됐어요. 제가 이제 2017년, 18년 저 정보부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대나 홍대 부총장님이나 교수님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많이 해봤는데, 좀 국가산단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이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와 연계된 특화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굳이 또 서울로 안 가셔도 여기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또 여기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굳이 서울로 안 가도 우리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앞으로 수도권이 지금 11.8% 우리 대한민국 전체 11.8%에 5천만 명이 삽니다. 지금 2,500만 명이 5천만 명의 반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분산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가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고려대 홍익대를 특화 산업대학으로 좀 조성하는 거. 하나의 대학을 짓는 것보다 하나 대학 지려면은 뭐 몇천억, 뭐 1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그냥 홍대 고대에다가 한남대 가면은 그 산업관이 있습니다. 창업관이 있습니다. 그게 500억 들었습니다. 우리 도교통이 있을 때 500억 투자해가지고 한남대를 만들었는데 창업관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대, 홍대 각각 1,000억씩만 투자하면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테고요. 일자리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장기적 과제가 있고 단기적 과제가 있는데 장기적 과제는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적 과제는 지금 당장 힘든 게 청년 실업률이에요.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아시죠? 이 구직활동지원금이 현재 지금 월 50만 원 현행. 근데 이거를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하면 한 82만 원 돼요. 구직활동지원비가. 이걸 좀 법제화시켜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공제 이게 있었는데 원래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있었다가 작년에 이제 이게 파기가 됐는데 이걸 부활시켜야 되겠다. 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년형인데 2년짜리인데 300만 원 입금하면은 1,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청년 내일 청년 채용공제예요. 이걸 좀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적에 해당되는 건데 청년 마을 기업하는 거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중앙당 고려가 들어가 있고, 우리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사업도 좀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분 남았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제가 지금 현재 아직 현직 신분이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0.4%입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2040년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그때 되면은 충청남도 인구가 없어져요. 220만이. 통계상 그렇습니다. 통계상. 자, 그렇게 되면은 노동 가능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성장률이 당연히 하락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 저출생 때문이에요. 근데 저출생은 왜 생기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압박, 무한 경쟁, 불안 요소입니다. 서울 사람들이요? 제가 가서 산도가 살아보니까 이게 무한 경쟁 도시예요.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못 살거든. 그 압박 수준이 굉장히 심하다. 또 불안 요소는 뭐냐? 죽어. 거기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2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일자리, 총장은 한정돼 있어요. 서울에. 일자리는 딱 한정돼 있는데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기회가 없죠. 양육 부담.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나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겠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 압박과 경쟁과 이 불안 요소를 없애줘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뭐 수당, 아동수당 뭐 이렇게 수당 쭉 있습니다. 또 아파트도 뭐 신혼부부 되면은 민대아파트 해주겠다. 자, 이거는 단기적 과제예요. 중요한 거는 저출생 문제는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그랬어요. 10년, 20년을 보고 가야 된다. 이게 뭐냐?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도시가 세종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아마 2030년 이후로 만약에 33년 좀 늦었습니다. 되면은 한 70만 도시 되는 건데요. 국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아니하면 수도권 과밀이 계속 지속돼 버리면은 그 경쟁과 압박과 불안 요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저출생은 낮아질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 분명히 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들렛에 수록된 유권자의 추가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주신 참여자분들 중에 질문을 다뤘으면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몇 번에 대한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이거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이거 스텝 한번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사회자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질문 중에 19번 질문 드릴 텐데요. 중앙부처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연계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이시는지요? 19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객석 기준 오른쪽에 계신 이준배 후보님부터 강준현 후보 그리고 이태원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실 경우에는 본인 차례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제가 내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온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이제 그 주제만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발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을 드렸는데요. 아마 중앙부처 청년인재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계 계획은 아무래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처럼 청년들이 이제 정책화에 대한 과정들, 청년을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청년의 다른 말은 미래인데 청년들이 살아야 될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준비를 우리는 과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을 살면서 준비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이 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했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떤 형태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청년인재 어떤 DB 연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 그 정책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2대 국회,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제가 살았던 과거에 준비해서 얻은 경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미래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21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이 뭐냐면 중앙부처나 시도에서 청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30%는 최소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기탁금을 하향 조정해 주는 거예요. 기탁금이 보통 이제 뭐 3천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건데 청년은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 법은 공직선거법입니다. 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청년기본법이고 두 개가 통과됐고요. 또 하나 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성인 같은 경우 청년 이제를 벗어난 분들은 15%를 받아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5%만 받아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당의 또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분들은 나와도 큰 부담 없죠. 5%만 얻어도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는 아니지만 뭐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종시에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이태원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청년 기본조례, 청년 정책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던 거죠. 그 청년들은 이미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청년 분야뿐 아니고 뭐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은 당연히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연기해서 좀 말씀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일자리를 기업 유치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세종도시교통공사라고 해서 버스 공공운영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운전원의 경우 처우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또 희망하는 청년분들도 계신데 주로 경력자만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들을 시와 논의 끝에 청년 교통 사관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 모델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새로운 일자리로 또 합류하게 되는 뭐 그러한 시도들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분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권자와의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분들께서 청년들이 제안한 10대 의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거나 하지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준현 후보부터 그리고 이태환 후보, 이준배 후보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유익한 자리에서 좋은 대화 나누게 돼서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치 입문하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세종참여연대도 창립 멤버고요. 경실련, 또 YMCA 등등에서 연구 시절부터 이제 시민단체 역할을 해왔고 2016년도에 지금의 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초대 상임이사입니다. 초대 2016년 그리고 2017년, 2018년에서 정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국회의원 나와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문제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름 경험과 실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할 테고요. 어찌됐든 청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립니다. 요람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나 기득권 시각이 아니라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청년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나 일자리나 교육이나 문화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하나 그 숙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수도 세종은 연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70만 인구 되면은 우리 세종시만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좀 잘 해라. 그래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이자 최대 가치이자 철학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정치인들 또 행정가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죄송한 말씀, 내 평소에 왜 소통을 못했을까? 평소에 간간히 하긴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선거 때는 홍대 고대 총학생회하고 이제 간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2년 반 동안 못 뵀죠. 그 1년 반 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또 못 뵀고, 약속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뭐 이제 리더인지 모르겠지만 1년이면 한 뭐 상반기 하반기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치인들한테. 그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기 어디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인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까? 같이 논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 공간, 그런 장 반드시 필요하다.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마스크 끼고 TV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엄마만 알아봐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은 저도 마스크를 끼고 좀 활동했었으니까 핑계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내고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세종시의 젊은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뵙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힘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38살인데요. 어느 법으로 하면 청년이라고 하고 또 어느 법으로 하면 만 34세를 규정한 법도 있고요. 이 청년에 대한 기준부터 제대로 재정립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인천 어딘가에 45살인가요? 까지 그 시에서는 청년으로 본다고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이 때가 되면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 이후에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졌는지, 그 또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해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정당들이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앞서서 우리 중앙부처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야 합니다. 우리 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 관련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청년들이거든요.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 청년 후보자 공천을 얼마나 줬는지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자 평균 연령이 각 정당별로 어떠한지, 이 부분은 특정 정당을 떠나서 정말 청년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인터넷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청년 후보가 몇 명인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각 정당별로 청년 후보자가 몇 명이나 공천됐는지, 실제로 청년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들이 했던 이야기 이루어졌는지, 최소한의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법 개정 추진안을 마련했었는지, 본회의가 통과가 된 건지, 개정안 자체되지 않았던 건지, 이런 문제를 우리 청년분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터넷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찾아보자고요. 국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누가 어떤 발언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표 발의자인지 공동 발의자인지,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는지 그냥 한 것인지, 단순하게 조문 수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한 것인지,
그런 것들 봐줘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 담기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목소리 왜 안 담깁니까? 우리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자고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이고 제가 8년 동안 시의원 해보니까 법 바꿔야 됩니다. 어떤 법?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없으면 우리 도시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 시의 농업인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자는 줄어들고 있고 수요자는 늘고 있어요. 이 로컬푸드 사업이 가능하려면 농업인 인구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의원 할 때 이 주장 계속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하자고 굉장히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에 빈약하지만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했습니다. 없던 조례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이 많이 비비합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방 분권, 지역에서 지방이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방 분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권한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지방 재정을 주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는 얘기입니까? 말만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진짜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이야기해주고 지역에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현실 바꿔야 됩니다. 현실 바꾸려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세종시 청년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분노했고 시의회 5분 방문을 통해서 시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년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족한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고 예산을 가져온 이태환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뜻깊은 자리 정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세종 청년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즐거웠던 날입니다. 청년들이 세종에 살면서 희망을 갖고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세종이 또 세종의 미래가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사실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이 당당하고 또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와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세종 꼭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먼저 와야 행정도 따라오는 등 모든 것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바람은 세종시가 경제 중심 도시로 행정도 붙고 국가도 붙고 많은 것들을 붙여나가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근 청주에는 원래 충청남도 충북도청이 원래 청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충주라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충주에 있는 충북도청이 청주로 옮기면서 청주가 지금 85만의 인구로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겼습니다. 청주의 사례처럼 내포로 행정의 핵심인 도청이 갔다면 어떻게 지금 내포가 변해 있어야 될까요? 청주처럼 변해 있어야죠. 그러나 내포는 그냥 과거의 내포에 새로 진 도청만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왔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완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행복해질 거라는 이런 생각 이젠 우리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12년 전에 대한민국의 부처들과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원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는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도시에 이준배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시민 행복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 행복 그리고 시민 행복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저 이준배의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저와 우리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분명히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과 또 그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세종시는 진정한 정치, 행정 그리고 경제 도시로서의 제2의 수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사실은 세종에 있는 21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 인재, 청년 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높입니다. 점진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처가 왔다면 최소한 이 지역에 사는 청년 인재들에게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30% 이상으로 높일 거고요. 또 하나 청년들에게 저는 시간을 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입직 OECD 평균보다 3.5살이 많습니다. 대졸 취업자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입직 연령이 한 3에서 4세까지 또 올라갑니다. 결국은 글로벌 입직 연령보다 7살이나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학력이면 학력일수록 더 늦은 입직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주거 독립을 못해서 결혼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1949년에 교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제 12년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학제 개편해서 여러분들 미래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년들의 수비를 통해 선정된 10대 청년 의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와 청년의 삶을 만들 주요 후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열정적인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새 후보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새 후보자분들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녹화본은 내일 점심경 무편집본을 다운로드 가능한 드라이브 링크와 함께 세종 청년 무브먼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토론회 1부를 마무리 후에 곧바로 2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자분들께서는 잠시 조심히 발밑 조심하셔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렬로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면의 카메라 보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퇴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새 후보자분들께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분들께서 퇴장하실 때 계속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